냉장고는 시원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단열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여기서 설마 블랙홀이 나오나? 자, 여기서 블랙홀이 나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 결과로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우리의 우주가 블랙홀 속에 있는 우주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또 한 번 제기가 됐어요. 어머, 우리가 블랙홀 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론은 되게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제기됐던 이론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증명을 하려면 어떤 관측 결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 관측 결과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관측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1편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관측 결과가 쭉쭉쭉쭉 할 거예요. 아,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데시의 관측 결과. 네. 이거는 지금 상당히 천문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화요일 날 항성의 우주 속으로처럼 거기서 할 예정이고, 블랙홀 속의 우주는 아직은 그렇게 막 검증은 아니야. 그래서 그 블랙홀의 우주는 또 한 번 항성의 우주 속으로 해서 조만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옵저베이션이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천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천체 바로 피닉스 클러스터입니다. 피닉스 은하단이라고 하는 지구로부터 꽤 떨어져 있습니다. 약 58억 광년. 빛의 속도로 가도 58억 년.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빛은 지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한테 출발한 빛이다. 우리가 보는 저 장면을 보고 있을 때는 지구가 생기지도 않았어. 요거는 이제 2010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측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왼쪽의 이미지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었습니다. 광학이라고 되어 있죠.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직접 가서 저걸 본다면 저런 식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허블로도 꽤 선명하게 보이죠. 정말로 황금빛으로 보이는 노란색의 이제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네. 전 뭘까요? 저거는 은하입니다. 은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클러스터라고 했으니까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단이에요. 저 중심부에 희한한 게 보이거든요. 번개 치는 것 같은 약간 빗줄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런 모양을 필라멘트라고 맞아요. 부르는데, 필라멘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필라멘트는 가스들이 모여 있어서 저쪽에서 매우 활발하게 별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거든요. 왜냐면 58억 년 전에 오래된 은하에서 저렇게 활발하게 뭔가 별이 형성이 되고 있다? 여기서 희한한 거는 저 필라멘트 구조예요. 저 필라멘트 같은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저 지역의 온도가 주위에 있는 색깔과는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저 필라멘트 지역의 온도가 대략 8000도 정도로 됩니다. 우와. 뜨거운 거예요. 훨씬 뜨겁네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뜨거운 쪽은 아니다. 우리 그럼... 태양이 보통 한 6000도 정도 됐는데 저거를 다른 망원경으로도 한번 궁금해서 봤어요. 다른 망원경으로 보면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더 높은 에너지를 내는 게 있을까라고 해서 X선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X선 망원경의 대표 주자는 뭐냐면은 바로 찬드라 엑스레이 우주 망원경입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은 엑스레이 찍죠? 그 엑스레이 찍는 기계 있죠? 그게 그냥 우주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와, 우주 엑스레이. 그렇죠. 우주 엑스레이 찍는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찬드라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모습인데, 아까 우리가 필라멘트로 봤던 지역이 가운데 까만색 지역이에요. 중심부에 까맣게 보이는 데 있죠. 저 지역입니다. X선 망원경으로 이 지역을 찍었더니 이렇게 찍힌 거예요. X선은 언제 나오냐면은 온도가 높을 때, 다시 말해서 우주의 에너지가 높으면은 X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지를 봤을 때 X선이 안 나온다. 가운데 지역이 우리가 필라멘트 지역이라고 했던 지역이 있는데 저 지역이 까맣잖아요. 왜 안 보이냐면 온도가 낮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저 보라색으로 나오는 지역은 더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거구나. 얼마나 높냐? 1000만 도 정도 됩니다.
저 지역의 온도가 1000만 도 정도 되는데 8000도라고 하면은 차갑지? 진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간이 없어요. 뜨거운 커피 같은 거 여기에다 놔두면은 네. 천천히 식어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간이 없어. 겉에는 뜨거운데 안에는 갑자기 차가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되게 집이 더워. 그래도 냉장고 문을 열면 냉장고는 시원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단열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여기서 설마 블랙홀이 나오나? 자, 여기서 블랙홀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른 파장으로도 한번 봅니다. 고에너지를 봤으니 더 이제 높은 장파장, 베리라지 어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로 부르면 VLA라고 불러요. 저거는 라디오라고 해서 전파로 관측을 한 거예요. 근데 중심부에 보면은 가운데 뭐가 있고 위아래로 딱 튀어나오는 게 있죠. 네. 빨간색으로. 저게 블랙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제트 구조가 중앙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은하단 중심부에 엄청나게 강력한 블랙홀이 양쪽 방향으로 물질을 뿜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VLA로 관측을 한 화면에서는 이제 블랙홀 활동이 직접적으로 보이죠. 이게 되게 특이해요. 일반적으로는 저 블랙홀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보통은 별 형성을 억제를 해요. 별이 생기는 거를 억제를 하는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필라멘트 구조에서는 별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희한하게 블랙홀이 별 형성을 억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별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제트가 블랙홀 주변에 가스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이 블랙홀 주변 가스의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을 할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한 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은하단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블랙홀에 이런 제트가 네. 가스를 가열을 하다 보니까 너무 뜨거우면은 별이 형성이 되잖아요. 별이 형성이 되려면은 먼지들이 모여서 수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뜨거우면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네. 별이 형성이 잘 안 돼요. 뭉쳐야 되는데 네. 너무 뜨거우면은 뭉치지를 못하고 이게 이 플라즈마 같이 이렇게 다 퍼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저기는 형성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제트가 여기서는 뭔가가 다른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다 라는 게 일단은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미스터리는 뭐죠? 1번, 왜 온도 중간 온도가 없냐? 네. 이미지를 봤는데 왜 중간 온도가 없냐? 2번, 쟤는 왜 별의 형성을 촉진을 시키냐? 그쵸? 네. 이 두 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오른쪽에 허브르즈 망원경, 찬드라 망원경, VLA 관측한 거 아까 하나씩 보여드렸죠? 그거를 합친 거예요. 세 개를 이미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보면 필라멘트 구조도 보이고요, 보라색 영역도 보이고요, 세 개를 합친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저걸 합쳤을 때 어디가 중심이고 어느 쪽이 뜨겁고 어느 쪽이 차갑구나, 필라멘트가 어디 있구나가 한 번에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빨간색 위아래로 제트가 지나가는 경로가 있죠. 저 제트가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서 옆에,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스의 밀도가 변하는 게 보여요. 밝죠? 네. 네, 밝은 게 보여요. 그리고 제트가 그 주위에 가스를 밀어내는 거예요. 가스들이 막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 다 분포를 하고 있는데 제트가 빡 나와. 그러면은 이걸 뚫고 나오면서 이 가스들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밀릴 거 아니야. 저렇게 밝은 부분들이 가스가 모여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가운데 필라멘트 구조를 보면은 차가운 가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가스들을 밀어내면서 오히려 워낙에 그 주위 영역이 뜨겁다 보니까 저 제트가 뿜어져 나오면서 선풍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선풍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주위 쪽으로 밀도가 높아지고 그쪽에서는 오히려 필라멘트 구조가 저 제트랑 비슷하게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을 따라서 필라멘트가 형성이 되어 있죠. 네. 밀도가 낮은 부분을 따라서 저쪽이 온도가 낮아지니까 저 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존의 관측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어. 제임스 웹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저 블랙홀이 오히려 별의 형성을 억제하지 않고 별의 형성을 촉진시켰는지에 대한 대답은 제가 드렸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뭘 해결해야 돼? 온도가 1000만 도에서 8000도예요. 냉장고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스키장에 쫙 사람들이 올라갔어. 정상에는 사람들이 겁내 많아. 맞아요. 네. 내려오는 사람이 없어. 약간 내려오는 사람들이 정말 조금이야. 중간에 어딘가가 어디 갔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딘가 갔겠죠. 그러니까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해서 뭐 여러 개로 관측을 했는데 저 중간 온도를 밝혀내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임스 웹이 관측을
했습니다. 제임스 웹이 가스를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가스 온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초록색 영역이 쿨링 가스라고 그래가지고 적외선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초록색 영역 위쪽 아래쪽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있어요. 저기가 보면은 제트가 밀어서 이제 가스가 밀도 있게 분포되는 영역이, 그거를 우리가 jet inflated bubble, 다시 말해서 제트가 하고 불어가지고 풍선같이 불어서 거기에 가스 밀도가 높아졌다 하는 부분이 저 핑크색 등고선으로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네. 저 초록색 등고선 영역을 관측을 해보니까 그동안 관측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온도의 흐름을 찾은 거예요. 저 초록색 영역이 무려 약 28만 도 정도 된다. 1000만 도에서 8000도 사이 28만 도 정도에 되는 온도의 가스들을 찾아냈다. 와. 그랬더니 미스테리가 풀린 거죠. 뭔가 냉장고 같은 장비가 있나?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식어가는 영역이 있었던 거죠. 28만 도 에어컨. 우주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저 초록색 영역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우리는 지금 2차원으로 보고 있잖아요. 2차원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기가 다 3차원일 거 아니에요? 저 안쪽 지역까지 점점 들어가면서 이 바깥쪽은 뜨거운데 이제 이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식어간다 라는 게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저 보라색 영역은 엄청나게 뜨거운 영역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허블 우주망원경 이미지로 봤을 때 필라멘트 영역이 있었죠. 거기는 8000도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냉장고에 들어간 것처럼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됐나?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진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만 관측할 수 있는 그 중간 온도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해서 뭔가 되게 미스터리가 될 뻔했던 사실을 풀어냈다. 라는 게 이번에 되게 중요한 관측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스키 타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 올라갔어.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이 사라졌잖아. 알고 보니까 되게 좁은 영역에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지. 거기 사람들이 공짜로 막 음료수 주고 커피 주고 핫초코 주고 하니까 거기 다 모여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가 너무 좁은 영역이었어. 그래가지고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관측 결과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한 천체를 관측을 하더라도 여러 파장으로 관측을 하는 게 왜 천문학에서, 왜 천체 물리학에서 중요한지를 이 관측 결과가 정말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주를 관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큰 스케일이면은 큰 스케일일수록 여러 파장으로 관측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적외선으로 관측을 하는 사람들, 라디오, 전파로 관측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X선으로, 노창동 교수님처럼 감마선으로 네. 매우 고에너지로 매우 관측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파장 관측이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첫 번째 피닉스 은하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기만 해도 웅장해지는 이 친구 이야기예요. 이 친구 왜 저 머릿속에 인터스텔라 안 봤어? 저 인터스텔라 2번 봤는데 왜 기억이 없죠? 잠깐만. 혼자 막 감동에 막 울면서 막 아니, 봤는데 왜 기억이 없죠? 아니 인터스텔라를 봤는데 이 이미지를 모른다고? 근데 심지어 2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Say. 사람마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아무튼 네. 저 장면은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밀러 행성이 있고 가르강티아가 있죠. 저 장면은 뭐냐면은 이제 저 우주선에서 밀러 행성으로 이렇게 가기 위한 우주선을 쏠 때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 인터스텔라 저 장면에 나오는 저 이미지가 우리 킵손 박사님이라고 아주 과학적 고증이 들어가가지고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너무 멋진 이미지고 인류가 2019년도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직접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사건 지평선 망원경을 만들어서 M87의 블랙홀을 관측을 했더니 저 이미지하고 똑같았다라고 해서 감동을 또 한 번 더 받았었죠. 그런데 저 이미지를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주위에 빛나는 쪽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희한한 걸 관측을 했습니다. 블랙홀을 관측을 했는데 뭘까요? 블랙홀에 뭐가 있죠? 뭐 있죠? 여기가 그렇죠, 있어. 그렇죠. 뭐 보이죠? 네. 저거를 관측을 했습니다. 진짜 아니죠? 잠깐. 플라즈마 타임. 조금- 이거는 관측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관측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아티스트 컨셉 이미지라고 합니다. 컨셉. 공식적으로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연구 결과를 반영을 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컨셉 이미지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저런 현상이 관측이 됐다. 저 블랙홀은 어디에 있는 블랙홀이냐. 일단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스타, 다시 말해서 영어로 Sagittarius A스타라고 나오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입니다. 2022년도였죠. 관측한 이미지가 결과가 공개가 됐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관측을 했더니 저 오른쪽에 어두운 저기가 이제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고 저 안쪽이 블랙홀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 밝은 색으로 흰색이나 뭐 저렇게 나타나는 주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블랙홀 주위를 회전하는 가스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회전을 하면서 열도 받고 마찰도 생기고 하면서 열을 뿜어내면서 나오는 빛들이고, 저 파란색 있잖아요. 네. 저 파란색 지점이 뭐냐면은 저런 거를 우리가 플레어라고 부릅니다. 플레어가 관측이 됐습니다. 제임스 웹은 저기서 반짝반짝 거리는 플레어 같은 고에너지를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다양한 규모의 플레어가 관측이 됩니다. 작은 규모, 큰 규모,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클럽 가보면 디스코볼 같은 거 있잖아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작은 거 반짝이는 거, 큰 거 반짝이는 거 있죠. 지금 나이트클럽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조명 같은 걸로도 쏘잖아. 네네. 예전 노래방. 예전 노래방 가면 미러볼, 그렇지, 미러볼. 작은 그렇죠. 미러볼 있고 큰 미러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측이 되는 거예요. 클럽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레어라는 게 몇 초 동안 잠깐 지속되는 건데, 이게 5초에서 6초 동안 잠깐 깜빡이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긴 시간 동안 깜빡이는 것들도 관측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플레어가 있다는 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작은 깜빡임은 뭐냐라고 예측을 한 게 뭐냐면은 저 원반이 있잖아요. 저 강착 원반 내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플라즈마거든요. 저기를 봐도 이렇게 되게 밝은 데 있고 연한 데 있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 전기적으로 어디는 압축이 되고 너무 갑자기 압축이 되면 이렇게 불꽃이 튀는 거지. 왜 우리 용접할 때 보면 불꽃 튀는 것처럼 맞아요. 갑자기 그런 식으로 불꽃이 잠깐 튀는 거는 그런 게 작은 플레어로 관측이 되는 거다. 근데 지속적으로 큰 플레어가 관측이 되는 것도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거는 뭐냐면은 저것들도 다 플라즈마니까, 플라즈마는 원자, 핵, 전자 각각 다르잖아.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기적 전하를 띄어요. 네. 전하가 띈 입자들이에요. 플라즈마는 전부.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전하가 있으면은 막 회전을 하면 움직이면 자기장을 띌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기장들이 꼬이면서 뭔가 틀어지면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게 관측이 된 거죠. 그런 현상을 어디서 관측을 할 수 있냐? 그쵸? 야. 태양에서 이런 게 관측이 됩니다. 맞아요. 익숙하죠? 태양 플레어의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블랙홀의 작은 플레어는 이제 태양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태양 플레어하고 되게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져요. 물론 블랙홀 주변은 훨씬 더 극단적인 환경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하는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기장 모양으로 이렇게 플라즈마가 꼬이는 거 보이시죠? 네네, 보여요. 네. 그러다가 어디는 뻥 하고 터지고 다시 생기고, 오른쪽에 보면 지금 막 생기잖아요. 네네네. 생기고 있다가 터져요. 터지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생기죠. 네.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관측이 됐다. 근데 예측은 했던 사람들은 있어요. 블랙홀에도 플레어 같은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근데 관측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관측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거를 또 관측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로 관측을 한 게 아니고요. 어떤 밝기 현상, 스펙트럼, 신호적으로 관측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지는 아티스트 컨셉을 사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리로 따지면은 한 26,000광년 가깝죠. 여기서 던지면 저기 쓰레기통에 던질 수 있는 26,000광년. 가깝죠? 네, 동의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천체로 가볼 건데. 네, 좋습니다. 또 이 제임스 웹이 처음으로 관측한 천체. 물론 이런 천체가 존재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천체를 제임스 웹이 처음 관측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갈색 외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얘기는 하지 않았었나요? 갈색 외성은 소개는 몇 번 했었죠. 갈색 외성은 실패한 별이에요. 별이 되려고 하다가 뜨거운데
뜨거운데. 핵융합이 안 돼. 뜨거운데 실패했네. 핵융합이 안 돼. 충분히 압력이 높지 못하고 충분히 뜨겁지 못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뜨거운 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번에 제임스 웹이 관측한 갈색 외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갈색 외성이에요. 왼쪽은 네. 로우 매스 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게 바로 적색 외성이라고. 왼쪽에 태양 같은 게 큰 별이죠. 그리고 목성 있죠, 오른쪽에. 네. 그리고 지구 저기 있어요. 그 사이에 적색 외성과 목성 사이에 보면은 줄무늬 가 있고 열은 받은 것 같은데 태양처럼 빛나지는 않아. 그러네요. 그쵸. 그게 바로 브라운 드워프라고 하는 갈색 외성입니다. 흔히 별과 행성, 우리 목성은 행성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료 보시면은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적색 외성도 별이잖아요. 네. 근데 별과 행성 사이에 우리는 흔히 중간자다라고 하는 그런 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천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목성보다는 큰데 네. 일반 별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질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목성 질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갈색 외성 같은 경우에 목성과 되게 비슷하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질량이 목성의 한 13배에서 한 70배 정도, 그 정도 사이예요. 별이 되려면 그거보다 더 무겁거나 더 뜨거워야 되는데 딱 그 정도 되니까 그냥 뜨거운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또 뜨겁고, 그러니까 이게 별도 아니고 행성도 아닌 약간 그런 애지. 그쵸. 애매하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을 방출은 해요. 뜨거우니까 열은 네. 방출은 하는데 스스로 밝게 빛나지는 않아요. 핵융합을 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빛이 되고 열이 되는 건데 쟤는 열만 있어. 다시 말해서 빛을 막 만들어내진 않아. 제가 빛나는 이유는 그냥 뜨거우면은 빛나잖아요. 그냥 그 상태인 거야. 그럼 서서히 식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형성 과정, 최소 형성 과정과 그 행성의 맥시멈, 그 사이에 어딘가를 보여주는 게 갈색 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적외선에만 찍힙니다. 기가 막히네요. 갈색 외성이 뭔지는 알았어요? 네. 다음 장 주시면 이것도 써놨어요. 아티스트 컨셉이에요. 저게 저렇게 줄무늬가 보이고 그게 아니고 픽셀의 점으로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되게 가까워요. 그래요? 네. 우리 아까 얼마나 가깝다고 그랬죠? 은하 중심이 26,000광년 정도 가깝다고 그랬죠. 얘는 여기야, 여기. 20광년 떨어져 20광년. 있어요. 와. 2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거죠. 가깝네요. 자다가 치겠네. 그리고 여러분들 목성의 자전 주기가 얼마인지 알아요? 목성의 자전 주기가 10시간 정도 돼요. 엄청 빨리 돌아요. 네. 그렇게 거대한 그 가스 행성들은 되게 보통 빨리 돌거든요. 얘는 더 무겁잖아요. 더 빨리 돌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2시간 조금 넘습니다. 2.4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면은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쵸? 진짜. 자기장이 엄청날 겁니다. 라이브 하는 동안, 그렇지! 야, 양님인지 궤도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랩 미팅 하는 동안 한 바퀴를 도는 거야, 쟤는. 그래서 쟤네들은 보통 떠돌이 행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떠돌이 행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별 주위를 돌지 않아요. 별 주위를 돌지 않고 중력이 또 저만큼 약하다 보니까 쟤를 도는 행성도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해요. 왜냐면 관측된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저 친구의 이름은 SIMP, SIMP 0136입니다. 근데 보통 제임스 웹도 외계행성 관측을 하잖아요. 외계행성 이미지는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쟤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뭐 줄무늬가 있는 거는 다 알아요. 왜냐면 워낙에 빨리 도니까 줄무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기도 충분히 많고. 줄무늬가 생기는 이유는 저기 크다 보니까 적도 지방하고 그다음에 극지방하고 회전하는 속도가 달라. 왜 여기는 많잖아요. 이렇게 뚱뚱하잖아, 가운데는. 네네. 그럼 더 빨리 돌고 여기는 천천히 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성 보면 줄무늬가 저렇게 가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 줄무늬가 더 많구나. 근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외계행성을 관찰을 할 때 잘하는 게 뭐죠? 대기를 관측을 합니다. 그쵸. 항상 대기를 봐요. 저 친구도 최초로 대기를 제대로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대기를 관측한 이미지가 기가 막힙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세 가지의 다른 대기층이 존재를 한다는 거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선이 뭐냐면은 맨 안쪽에 땅은 없지만 땅에 가까운 쪽에 보면은 구름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 신기하다. 깊은 철 구름층에서 오는 빛이에요. 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철 녹슬면 빨간색이잖아요. 피만 나겠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다음에 자료 다시 한번 주시면은 그다음에 노란색은 뭐냐면은 밑에 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위에는 유리야. 에? 유리, 모래, 규산염으로 되어 있는 구름에서 오는 빛입니다. 노란색은 그래서 노란색으로 한 거예요. 모래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규산염으로 되어 있는 구름층에서 오는 빛이에요. 그게 중간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냐? 구름보다 훨씬 높은, 약간 우리로 치자면 그냥 네. 스타쉽 밖으로 나갔을 때 보면은 아직 밑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스타쉽에서 보면 우주일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층, 그 높은 층에서 나오는 빛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대기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분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분은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철비, 말 그대로 강철비. 야. 비가 내린다면, 지옥이 있다면 저곳일 겁니다. 그거 진짜로. 대기가 복잡한 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 그다음에 규산염, 그다음에 상층부는 그냥 뜨거운 영역이 있고 각 층마다 나오는 파장이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기의 깊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왼쪽을 보면은 이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세 가지의 색상 곡선이 서로 다른 데서 피크를 쳐요. 다 다른 빛에서. 예를 들면은 파란색이 가장 아래일 때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그나마 피크를 치고, 파란색이 피크를 칠 때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또 아래를 치죠. 약간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구름층이 되게 불규칙하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하고 화학 성분이 고르지 않고 지역마다 다 다르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딱 이게 어디까지 뭐 상층 10km부터 뭐 이상은 뭐 성층권이다 뭐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균일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쪽에서 하늘을 보면은 철구름이 이만큼인데 유리구름은 조금이고 그 위에는 그냥 뜨거운 거야. 근데 이쪽에서 보면은 철구름이 이만큼이고 유리구름이 이만큼이고 뜨거운 영역이 이런 거고, 대기 분포가 지 맘대로라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현상만 지금 그렇게 관측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아래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하얀색으로 있어요. 화살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저게 총 관측한 시간이 얘가 한 바퀴를 도는 내내 관측을 한 거예요. 이쪽 면에서부터 저쪽 면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전 영역을 다 관측을 한 거죠. 그 다 관측을 해서 나온 대기 분포가 지금 보면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가 다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 고르게 분포를 하지 않아요. 네, 이제 저것도 반사되는 이 두께가 다 다르니까 밝기도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밝기만으로 구름 패턴을 알 수는 없다. 되게 생각보다 갈색 외성의 대기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이제 어떤 학문이 열리고 있냐? 외계 기상학입니다. 우와, 외계 기상학.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과 기상 분포, 이제 날씨 분포 같은 거를 보잖아요. 그런 걸 기상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여러 외계 행성들, 그다음에 저런 갈색 외성들의 대기 분포를 알 수가 있으니까 외계 기상학이라는 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에 스피처 우주망원경이라든지 여러 다른 적외선 우주망원경들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 분광 능력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임스 웹이 저런 거를 하면서 외계 기상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외계 행성을 관측을 하면 문제가 있어요. 기상을 관측을 하는데 별빛이 세. 왜냐면 걔네는 모항성을 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갈색 외성은 모항성을 안 돌아요. 혼자 있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관측을 하면 외계 행성의 대기 같은 거를 연구를 하는데 되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떠돌이 별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대기만을 관측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갈색 외성을 관측을 하는데 성공을 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갈색 외성들을 관측을 하다 보면은 외계 행성의 대기를 관측을 하는 조금 더 좋은 모델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겠죠. 큰일 났네. 11시 25분이라고? 아, 너무 재밌다. 좀 더 하죠. 와, 나 지금 장수가 50장이 넘는데 16장 했거든? 좀 늦게 퇴근해요. 너무 재밌는데? 자, 우리 오랜만에 다음 목적지로 또 가는 새로운 방법이 있죠. 우리 주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체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함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